여러분,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가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됐습니다. 2008년에도 통화 스왑, 그러니까 통화를 맞교환하는 그런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요. 그때보다가 2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2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3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이번엔 600억 달러니까 뭐 규모로서도 엄청나죠. 10년 만에 미국과 다시 통화의 한 라인이 구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부족하면 600억 달러 선에서는 미국이 공급을 해준다. 반면에 그쪽에도 부족하면 우리가 공급을 한다. 이게 스왑이거든요. 맞교환. 아마 이 통화 스왑은요,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일단 기간은 9월 19일까지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8년에도 300억 달러를 하면서 연장을 2차례 일어났었습니다. 2차례. 그래서 2008년 10월에 체결됐지만 2010년 2월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달러가 없었죠. 그래서 뭐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천정부지로. 1285.7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뭐 1300원은 금방 간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어제 하루에만 40원 폭락했습니다. 폭락했다. 예. 그러니까 600억 달러를 미국과 통화를 스왑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한 4,090억 달러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를 빨리 안 풀어도 실탄을 조금 아낄 수 있다. 600억 달러 규모는. 뭐 앞으로 중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하고도 이 통화 스왑을 빨리 체결을 하면 외환에 대한 위기는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정부에서도 아마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뭐 4,09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거 그냥 한 방이거든요. 썰물처럼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말입니다. 금도 팔고 채권도 팔고 주식도 팔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달러만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무래도 달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어떤 통화 스왑이 체결되니까 그나마 외환에 대해서 특히 달러에 대해서 안전판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달러가 품귀 현상이 나는 걸 조금 막을 수 있다. 뭐 당장 뭐 오늘부터라도 600억 달러에 대한 것을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장에 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개선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이게 미국하고의 통화 스왑이 체결된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달러라는 건 전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인데 그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와 대한민국이 통화 스왑을 했다. 이 말은 뭐 작게 보면 미국하고 스왑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 국제 공조가 잘 된다 하는 이야기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심리적인 개선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실질적인 개선은요. 뭐 실물 경제가 워낙 지금 깨지고 있는 판이니까 실물에서 얼마나 회복될 거냐 하는 것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미지수지만 일단 달러에 대한 품귀 현상은 막아내고요. 또 미국과의 어떤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신뢰도나 또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저께 우리 금융시장 진짜 박살났잖아요. 코스피만 하더라도 전일 대비해서 8.39%나 떨어졌잖아요. 1500선도 여지없이 무너뜨렸고요. 1457.64로 장을 마감할 정도였잖아요. 2007년, 2008년, 2009년 여기가 이제 금융위기 기간인데 이때도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덜하지만 2008년 그죠? 지금이 좀 덜하지만 금융위기 때는 9.44%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예. 2008년 10월 16일인데요. 그때보다가는 조금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게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이요. 100조 밑으로 뚝 떨어졌죠. 100조 밑, 아니 1000조 밑으로. 100조 밑이래요. 1000조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만큼 떨어진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통화수합이라는 그 자체가 아마도 신뢰도 개선이나 혹은 국가 그 심리,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규모도 크잖아요. 그죠? 이게 금융위기 때는 300억 달러였지만 이번에 600억 달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규모도 크니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도. 미국 시장을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다우지수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2만선이 깨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이게 통화수합에 대한 게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약간씩 치고 올라와서 결국은 188.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2.3%나 올랐어요. 160.74. 예, 그래서 7150.58에 마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말입니다. 이게 한국하고 600억 달러에 대한 통화사업을 체결함과 동시에 한국을 포함해서 10개국, 한국을 제외하면 9개국하고도 통화사업을 다 체결을 했어요.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이렇게 지금 10개국입니다. 2008년에도 이런 통화수합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 2, 3차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1차에는 캐나다나 영국, 유럽연합, 일본, 스위스 이렇게 하고요. 2차로 가서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와 계약했고요. 3차에 가서 이제 한국이나 싱가포르, 그 다음에 멕시코, 뉴질랜드 이렇게 통화사업을 체결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경험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꺼번에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화수합은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예, 타이밍도 좋았고요. 또 이 타이밍에서 하지 않았으면
더 어려워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규모 면에서도 뭐 300억이 600억 됐으니까 좀 시장의 안정성을 좀 더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통화 사업을 미국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도 뭐 국제적 공조가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10개국하고 동시에 체결했으니까 국제적 공조도 좀 더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기고 그래서 금융시장이 미국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규모나 시기나 혹은 심리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어저께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40원이나 올랐잖아요. 1285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폭등을 했는데 과연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고민이. 왜냐하면요. 300억 달러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뭐 통화 사업이나 혹은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나 이런 게 잘 통할 것 같지만 잘 통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공급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당장 자동차 공장들이 셧다운하고 있고 소비가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고 소비가 확 위축됐죠. 일어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런 걸 다 커버하기에는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특히 실물 경제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아작이 났는데 이 통화 수합으로 가지고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어떤 마음을 또 국내의 어떤 달러 수요에 대한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냐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숨에 이게 회복이 된다 이렇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직 뭐 팬데믹 그 위기가 이제 유럽을 막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미국은 이제 뭐 정점이 아니라 아직 뭐 시작 단계 시작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를 사재일까 달러로 바꿀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합니다. 외국인들은 뭐 두 가지만 딱 보면 돼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어떠냐 수출이 잘 될 거냐 이 두 가지 말입니다. 근데 재정은 지금 돈을 풀게 되니까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결론이 생기는 거고 수출은 최대 소비 시장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혹은 중국이나 여기가 다 아작이 났으니 이게 수출도 쉽지 않다. 이러면 외국인들은 일단 펀더멘탈 기초 체력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600억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수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달러를 확보하는 데는 계속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300원 달러당 1,300원은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300억 달러에 대한 통합 수합을 미국과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발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약발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다가 뭐 바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체결 당시에는 좀 시장에서 영향을 보였지만 결국 1,500원대까지 튀었어요. 1,500원대까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 때 원달러 1,500원 간다 이 말을 쓴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 또 외국인들의 판단 기준도 굉장히 다르다.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재정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금융위기는 수요 측의 문제니까 전 세계가 돈 풀기를 하면서 곧바로 수출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예. 이게 수요도 문제고 공급도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또 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달러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